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선생님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3단원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3단원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 같이 요약해보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97페이지네요. 여러분 97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더 자세한 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운동과 에너지를 배웠는데요. 우리 운동은 두 개를 배웠어요. 무슨 운동을 배웠냐면 잠깐 안경이 김이설에서 잠깐 이거 마스크 조정 좀 하고 갈게요. 운동은 등속 운동과 그 다음에 자유 낙하 운동을 배웠습니다. 등속 운동은 여러분 무슨 운동이라 그랬지? 시간에 따라 뭐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 그랬고 속력 일정.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에 따라 속력 변화가 일정하죠. 그 다음에 언제 공기저항 없을 때 일정하고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은 사실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일은 일의 크기는 내가 힘을 준 거랑 그 다음에 힘 준 거만큼 이동을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다고 배웠고,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배웠는데, 하나는 중력에 대해 한 일,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중력이 한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 한 일은 내가 이렇게 물체를 들어 올릴 때, 그리고 중력이 한 일은 물체가 떨어질 때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일은 또 뭐랑 전환이 된다? 에너지와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은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 그래서 선생님이 김연아의 사진을 보여줬을 텐데 왜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이 먼저 나왔냐면 내가 이 운동 기록을 통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운동을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분석해서 얘가 자유낙하구나, 얘가 등속 운동이구나를 우리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운동을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우리는 보통 시간인데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갔는지를 보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빠르다 느리다를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보시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연속 촬영이래요. 여러분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 어떻게 알 수 있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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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다 1초씩 찍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초씩 찍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초 동안 더 많은 거리를 갔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서로 많이 거리가 벌려질수록 빠르다라고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같은 1초인데 간 거리가 적으니까 얘는 느리다라고 우리가 이 운동을 찍은 사진을 통해서 분석을 한 거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일정 시간 간격으로 찍은 연속 사진을 통해서 운동을 기록을 할 수가 있고 그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운동을 분석을 할 수가 있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운 분석한 운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첫 번째 등속 운동, 두 번째 자연학화 운동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보았어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등속 운동에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시간과 거리와의 관계, 하나는 시간과 속력과의 관계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장난감 자동차를 먼저 봐보면 0초일 때는 0cm, 그 다음에 1초씩 갔다고 얘기를 했죠. 1초일 때는 4cm, 2초일 때는 10 몇 cm일까요? 5, 6, 7, 8cm, 그 다음에 여기는 12cm, 그 다음에 여기는 16cm, 여기 20cm, 여기는 24cm 갔네. 그거를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온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건데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시간과 이동거리 4가의 경우 4, 8, 12, 16, 20이 나왔고 구간에서는 여기 구간거리가 지금 다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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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m.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니까 여기 지금 cm per second로 나와 있죠. 그래서 1초에 4cm만큼 갔다 4가 나온 거죠. 구간의 속력이 다 같다. 무슨 운동을 했다? 등속 운동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분 보시면 0초일 땐 0, 1초일 땐 4cm 갔고 2초일 때는 8cm를 갔고 3초일 때는 12cm를 갔고 4초일 때는 16cm를 갔고 5초일 때는 20cm를 갔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제 점선을 따라 추세선을 그려봅니다. 직선으로 딱 그리면 아이고 그래서 다시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여기를 지나도록 이런 식으로 나오고 속력은 0에서 1일 때는 4, 1에서 2일 때도 4, 3에서 4일 때도 4, 4 이렇게 되니까 쭉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를 알았냐. 여기 보시면 등속운동의 시간 이동거리, 시간 속력 그래프가 나와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 모양 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시간과 이동거리는 비례한다. 어느 운동에서? 등속운동에서 비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은 4cm였는데 우리 나 같은 경우는 1초에 8cm씩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냐를 말을 해보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더 적이 아니라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게 A와 B의 속력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면은 A가 B보다 더 빠르다. 왜냐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더 많으니까 A가 더 빠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그래프인데 이번에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시간과 이동거리는 이제 비례함을 알 수가 있었는데 시간과 속력은 일정하죠. 시간에 따른 속력은 일정하니까 우리가 그걸 무슨 운동이라 불렀지? 등속운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무슨 그래프가 나오냐면 여기가 시간축이에요. 그래서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시간축에 평행한 직선 모양이 나오게 되죠. 여기도 속력이 더 빠를 경우는 얘가 4라면 여기가 8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것입니다. A, B면 A, B 둘 다 속력이 누가 더 빠르다? A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거리 등속으로 운동하는 그 물체의 그래프 두 개를 설명을 해보았고 여기 부분도 잘 읽어주세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력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것들 속력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얘도 비교를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뭘 배웠다 했지? 자유낙하 운동을 배웠어요. 아까는 등속 운동이고 이거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인데 자유낙하 운동은 무엇이냐 보면 자유낙하 운동은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어. 내가 굳이 막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가만히 놨어. 근데 얘가 떨어졌죠. 자, 가만히 놨는데 떨어졌어. 근데 이때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데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런 운동을 무슨 운동이란다? 자유낙하 운동이라 한다.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고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런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구나. 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록에 이걸 다 떼서 직접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붙여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붙여보았죠. 여러분 붙여보았더니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구간 거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일정하게 커진다는 무슨 소리냐? 그래서 잘 봤더니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일정할 때 일단 시간 간격이 일정할 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시간 간격이 일정할 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을 뜻하죠. 근데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점점 일정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 뜻은 속력이 일정하게 커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다시 볼게요. 시간 간격이 여기 위에 보면 여러분들이 했을 것인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됐었을 거예요. 맞나? 다시 할게요. 짧아졌네. 아이고, 왜 안 지워질까요? 지워주세요. 그러면 지금 안 지워지니까 다른 색깔 그래프로 해볼게요. 다른 색깔을 써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파란색으로 볼게요.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죠. 보니까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렸었고 그래서 물체 시간 간격이 이동할 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구간 거리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커졌어. 일정하게 커졌으니까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하게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 그러면 시간 속력 그래프는 서로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속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중속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축에 나란한 평행한 그래프가 나온다면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커지는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 다시 잘 읽어보시고. 그러면 왜 일정하게 커지냐?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커지는 건 물체가 힘을 받았다는 건데 왜 힘을 받았냐면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뭘 받았다? 중력을 받았다. 자유낙하항 운동은 중력을 받는구나.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커지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 할 때 공기저항이 없다면 사람에게 중력만 작용해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자유낙하항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유낙하항 운동을 배웠고, 근데 이제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공과 깃털, 사실은 우리는 동전과 깃털 실험을 보여줬죠. 이거 한번 다시 잘 봐보세요. 근데 당연히 동전이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인 경우는 같이 떨어졌어? 아니면은 깃털이 먼저 떨어졌어? 아니면 동전이 먼저 떨어졌죠? 진공 상태일 때는 같이 떨어졌지. 왜 같이 떨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았더니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과 관계가 없이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가 같아. 그래서 보면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1초에 얼마씩 빨라진다? 9.8m/s씩 속력이 빨라져요.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건 물체에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고 이 중력의 크기는 무게와 같아요.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와 같다. 근데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속력 변화량인 9.8, 사실 중력 가속도 상수의 질량을 곱해서 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헷갈리더라고. 질량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학생 이름 한 명을 섭외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씨 좋은 성빈이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100kg인 성빈이가 있고 10kg인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100kg인 성빈이가 같이 이제 10kg인 선생님과 100kg인 성빈이가 번지점프 대회 위에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자유낙하를 했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때 가하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과 성빈이의 질량은 서로 10kg와 100kg로 다르니까. 대신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한테 받는 중력의 크기는 달라도 떨어지는 속력은 같다. 그래서 무거운 성빈이가 먼저 떨어진다, 아니면 가벼운 선생님이 먼저 떨어진다, 아니면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따라 다른 거고 대신 속력의 변화량, 우리가 물 떨어졌을 때 속력의 변화량은 같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1초에 9.8m/s씩 속력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도달할 때는 같이 도달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헷갈리지 말기, 알았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전과 깃털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면 몇 쪽을 피시냐면 124페이지 가볼게요. 124페이지를 가보면 이거 있잖아요. 질량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 있지. 여기 얘와 얘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질량이 다르다고 해서 속력 변화량이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1초에 9.8m/s씩 속력이 빨라져서 결국 바닥에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시간은 같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는 도달하는 시간이 같다. 동시에 도달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요. 이렇게 설명을 했고, 우리 그러면 일과 에너지 설명을 해볼게요. 과학에서의 일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보면, 과학에서의 일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이 힘들다, 많은 일이 있었다 같이 일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하는데, 하지만 과학에서는 뭐를 일이라고 하냐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뭐를 했다,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교탁을 밀어도 교탁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선생님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왜 일을 하지 않았지? 내가 힘을 열심히 가했는데, 교탁이 움직이지 않아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이동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에 뭐로 구한다? 곱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이쪽으로 줘서 이만큼 이동을 했다면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가 일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일의 단위는 뭐라 그랬지? 줄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일은 우리가 두 가지 일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하는 일,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한 일을 배웠는데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은 중력에 대해 하는 일이고 물체가 자유낙하했을 때는 중력이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때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리는 힘의 크기가 물체의 무게와 같대요. 그래서 일의 양은 물체의 무게와 물체를 들어올린 높이를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력이 한 일인데 여러분 물체가 중력을 받아 자유낙하할 때는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는 거고요. 이때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낙하한 거리를 곱하여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의 크기가 사실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힘의 크기는 이 물체의 무게와 같아요. 그래서 중력에 대해 한 일을 구할 때는 물체의 무게 곱하기 물체를 들어 올린 그 높이를 구하게 되는 거죠. 빨간색으로 할게. 주황색으로 해야겠다. 물체의 무게 곱하기 물체를 들어 올린 높이를 곱하여 구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해준 일은 왜냐면 힘의 크기가 물체의 무게와 같다 했으니까 무게 곱하기 올라간 거리인데 근데 사실 이 무게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곱하기 올라간 거리니까 중력의 크기 곱하기 올라간 거리나 사실 다름이 없죠. 근데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는 어차피 중력이 일을 했으니까 중력의 크기 곱하기 낙하한 거리가 일의 양이 되겠습니다. 식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식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여 생긴 에너지가 있는데 높은 곳에 있는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고 바람은 돛담배를 미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높은 곳에 있는 물체나 움직이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런다고?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서로 바뀐다. 일이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에너지가 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면 추는 에너지를 가진다. 이는 중력에 대한 일이 추의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중력에 대한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됐고 추를 떨어뜨리면 추는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는 일을 합니다. 왜? 이는 추의 에너지가 일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하듯이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뭐라고? 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일을 할 텐데, 여러분, 중력에 대한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됐어? 뭘로 전환됐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중력에 대한 일은 아까 물체의 무게 곱하기 올라간 높이라고 그랬고, 근데 물체의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올라이니까, 이렇게 다 구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식의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질량이 m이고 물체를 h만큼 들어올렸을 때 근데 물체 위치 에너지는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이 여러분 선생님이 자꾸 안경이 김희설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만지작하는 건 이해해 주시고 물체의 위치 에너지도 이렇게 식이 같아요. 왜 식이 같냐?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이 모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두 개를 식을 전환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가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디와 어디에 비례한다? 질량과 높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중력에 대한 일은 뭘로 전환이 된다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 선생님이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기준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높이만큼 들어올려도 선생님이 바닥에서 이만큼 들어올리는 거랑 그 다음에 교탁에서 이만큼 들어올리는 거는 서로 위치 에너지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면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물체를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으면 물체가 자유낙하하죠. 이때 한 일은 중력 E 물체의 한 일이라 그랬고 이거는 뭘로 전환이 되냐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운동 에너지. 근데 이때 물체의 질량은 2배,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 2, 3배가 되고 속력이 2배,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 9배가 돼요. 즉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어디와 어디에 비례?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아까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질량과 올라간 높이에 비례했다면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이 v로 운동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속력의 제곱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도 물체가 자유낙하를 할 때 중력이 물체의 한 일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고 했어? 전환이 안 된다고 그랬어? 전환이 된다고 했으니까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의 크기 곱하기 낙하한 거리고 얘는 뭘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물체의 속력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을 분석하는 실험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하진 않고 선생님이 그냥 표를 통해서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력에 대해 한 일과 중력에 대해 한 일은 뭘로 전환?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로 전환이 되고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한 일은 사실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낙하한 거리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두 개를 같다. 나도 여기에선 무방하다. 같은 공기저항이 없을 때를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공기저항이 없을 때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였는데 선생님이 여기 너무 많이 말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기준면 조금 더 높게 그려볼게요. 여기 직각으로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면 세 번을 돌아볼까요? 재밌으라고. A, B, C, D, E 중에 위치 에너지만 있는 곳은 A,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같이 있는 곳은 B, C, D, 운동 에너지만 있는 곳은 E라고 얘기를 했죠. 자, 왜냐면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중력이 한 일은 얼마냐, 아니 중력에 대한 일은 얼마냐, 얼마나 내가 올라갔느냐를 보는 거니까 다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을 얘는 멈춰 있는데 나머지는 다 멈춰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하면 다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어요. 얘는 기준면과 지금 높이도 일정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없고, 그래서 자유낙하했다고 가정을 하면 중력이 한 일이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뭐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이고 끝까지 김이 서리는데 여러분한테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3단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3단원 마무리 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카톡 주시고 문제집 풀다가도 잘 모르겠다면 그 문제집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늘 3단원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시험 공부 열공 하세요.